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셀리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셀리드 지금 갑작스럽게 지난달에서부터 완전히 미쳐버린 급등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지금 딱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해놓고 움직이셔야지만 이번 이 파동에서 좀 확실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막 욕심을 더 내야 될지, 이미 상승 많이 나왔으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지를 좀 고려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당연히 이슈는 좋겠죠. 뭐 이 정도 펌핑 맞는데 이슈 재료도 없이 올릴까요? 그 재료가 나왔죠. 뭐가 나왔나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부각을 받고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테마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제약바이오 종목이고,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된 독자적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 관련 중국, 일본 특허 등록을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런 엄청난 상승을 견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슈는 좋아요. 이슈 좋고, 특히나 뭐 특허 등록, 특허 결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지금 시기가 딱 또 코로나가 핫해지고 있는 시기니까 딱 이게 맞물려가지고 시너지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사실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혀 거리낄 게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에요. 원래 제약바이오 이런 걸 많이 올리니까. 그리고 이슈 자체도 지금 딱 봐도 뭐 특허 등록, 결정, 벌써 느낌 있잖아요. 뭔가 딱 들었을 때 와우 대단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진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상적인 경우에서, 일반적인 경우에서요, 이런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엄청나게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뭐 물론 제가 초를 치고 싶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차차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갔으면 아무 그럴 게 없다니까.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완전히 신저가까지 뚫려서 내려가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초대형 거래량이 우선 몰렸어요. 그러면서 펌핑이 만들어지고 있고, 물론 이 재무 상태도 봅시다. 재무 상태는 만년 적자입니다. 매년 적자예요. 적자인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마음인지 알아. 제약바이오가 뭐 이런 게 어딨어. 맞잖아. 제약바이오가 재무 상태가 어딨냐고요. 실체가 없어도 뭐 단순하게 뭐 가지고 올릴 수 있어. 기대감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가 맞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있잖아요. 뭐 탈모, 그래요. 뭐 예를 들자면 이 탈모를 못 고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 탈모만 고칠 수 있으면 떼돈 벌겠죠. 맞잖아. 엄청 큰 떼돈 벌겠죠. 탈모 치료 가능하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탈모인들이 엄청나게 이 고통에서 지금 자신만의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발견됐다 라고만 해도 지금 당장 뭐야, 적자 어쩌라고, 적자 내고 있는 거 어쩌라고, 이것만 나오면 게임 오버인데 전 세계에서 돈을 쓸어 담아 버릴 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어차피 이슈 한 방만 터지면 게임 끝인데, 재무가 안 좋은 거는 뭐 이게 뭐 다른 업종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럼 뭐하러 신경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가 면제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이 다른 업종처럼 매번 실적이 나오지 않아도 그냥 단순한 이 기대감과 뭐 미래에 조금이라도 뭔가 될 수 있는 성분이 발견됐다라든가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올릴 수 있는 게 맞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기업은요, 기업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폭이 널널하다라는 거야. 적자 몇 년 내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영원히 적자는 안 돼요. 끝까지 계속 적자인 건 안 된다고. 기업은 기업이라고요. 이윤 추구 집단이잖아요. 자선사업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이윤 추구 집단이고, 이 본질이 뭐 물론 널널하다라고 하지만 끝까지 안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2016년도 17년도 당시에 우리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뭐 제약바이오 대장이지만, 과거에 막 미친 듯이 한번 제약바이오가 또 붐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두 가지죠. 우선 셀트리온이 있고요. 셀트리온 봐봐요. 엄청난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가고 있고, 2016년 17년도에 이때 상승 때 엄청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이때 같이 움직였던 게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이때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었어요. 이때죠. 16년도, 17년도. 이때죠. 이때가 이 신라젠이랑 이 셀트리온이랑 거의 양대 산맥으로 진짜 매일 눈만 뜨면 사람들이 신라젠, 셀트리온 진짜 엄청난 분위기였어요. 그때. 근데 지금 신라젠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와버렸죠. 셀트리온은 어때요, 여러분? 잘 가고 있죠. 우상향 잘 그리면서 가고 있잖아. 이게 가장 격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둘 다 만들 수 있어요. 1000% 이상 나왔어요. 신라젠도. 네? 1000%가 나왔다고. 1000%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 갔어요?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1300%가 넘게 갔네. 근데 이 끝이 이렇게 된 격정적인 차이는 제모예요. 신라젠도 결국 끝까지 이 적자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면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러프하게 있다가도 이게 끝까지 안 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셀트리온은 왜 잘 버티고 있을까요? 실체가 있잖아. 계속 흑자 잘 나잖아요. 문제 없다고 이러면 안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면제권 가지고 있고 분명히 펌핑 만들어냈다 이거야. 근데 과거에. 근데 이게 계속 안 나오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도 똑같이 힘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우선 이게 1차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긴 한데 여기서 지금 이거랑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자,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진짜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사고 싶어요? 이 종목 사고 싶어요? 지금 막 이렇게 하락 파동 타면서 미친듯이 하락 나고 있는데 그냥 다짜고짜 여기서 사고 싶냐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다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엄청난 펌핑이, 아무리 이슈가 좋다라고 해도 이 엄청난 펌핑이 나오면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올 만한 부분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래량이라는 게 여러분들 1대1 물물 교환이에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대1 물물 교환이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봐봐요. 사는 쪽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파는 쪽이라는 게 있죠. 거래량이. 파는 쪽이 주식을 주고요, 사는 쪽이 돈을 줍니다. 이게 서로 교환이 돼야 거래량이 1 올라가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산 쪽도 있고 판 쪽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거래량 속에서 산 사람이 A라고 하고 판 사람이 한번 B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뭐 약간 이런 단어들 좋아하잖아요. 뭐 세력이니 주포니, 뭐 어쨌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말이겠죠. 뭐 이 정도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쪽이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일반적인 물량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이 움직이려면은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이 만약에 산 쪽이에요. 사들인 쪽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엄청난 역대급 기회지. 대단한 기회죠.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 물량을 사들였는데 이 정도를? 엄청난 거죠. 이건 역대급 기회가 된다. 네? 이런 경우들은. 근데 만약에 반대라면 어떡할까요?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량을 다 떠넘겨버린 쪽이 된 거야. 그냥 이슈 하나 터뜨려가지고 물량을 다 떠넘겨버린 쪽이 만약에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물량이 다 넘어갔다라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급등주랑요, 끝에 문제가 생기는 종목이랑 진짜 한 끗 차이에요. 이 종목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이 종목이 A 쪽에 속해가지고 미친 듯이 더 펌핑 나오면서 슈퍼 급등주, 말도 안 되는 랠리 미쳐버린 급등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래량이었을지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거래량이었지 아무도 모르지. 근데 어쨌든 뭔가 이 정도 대단한 거래량이 여기서 이만큼 터졌다라는 건 뭔가가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다행히 기회라면 다행이지만 위기였었을 때 리스크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저는 뭐 약간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괜히, 그러니까 이거면 참 다행이겠지만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라 그래도 기회를 날렸을 뿐 내 돈을 날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거죠. 반대로 위기가 됐었을 때는 굉장히 내가 내 돈을 날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건드려가지고, 물론 기회면 좀 배는 아플 수 있겠죠. 마음은 아플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내 돈을 잃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물론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잘 되기 좋아요. 저는 이게 잘 되고 해야 막 조회수도 막 많이 나오고, 유튜버 입장에서
당연히 좋죠. 이렇게 가길 바래요. 12만 원이 뭐야. 120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랜 세월 해보면서 이 정도 역대급 거래량이 이 요건들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건들. 첫 번째로 신저가를 뚫고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신저가를 뚫고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재무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 계속 적자가 막 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동전주라고 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닥에서 알지 못하는 엄청난 펌핑과 함께 엄청난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건 약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 위기가 될 수도 물론 기회가 되면 참 엄청나겠지만 위기가 크게 한번 될 수도 있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한번 다른 종목들 좀 한번 살펴보세요. 이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량 터지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반대로 완전히 지금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하나하나 한번 뒤져보세요. 그 속에서 내가 뭐 물론 이게 산 쪽이다 엄청난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소신껏 이거 그냥 끌고 가시면서 역대급 수익률 노리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조금이라도 이 B쪽이 좀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면 계속 리스크를 막 한도 끝도 없이 욕심내면서 가져가시기보다는 리스크를 조금 줄여가면서 가시는 것도 한 가지 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상승 많이 나왔어요. 사실 여 직전에 있었던 신저가 자리까지 다 나와 거의 다 많이 왔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초대형 급등주로 연결이 되면서 A쪽에 속해서 가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익절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너무 시간 욕심내시면서 너무 딜레이 시키는 것보다 최소한 계속 분할 익절이라도 해나간다라고 하던지 당연히 진입 타점은 이미 뭐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었다 평균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승이 나서 당연히 잡을 수도 없고요. 이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저는 되도록이면 더 욕심보다는 빠르게 익절을 좀 잡아가면서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줄여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판단하실지는 여러분들의 문제니까 한 번은 그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저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A가 될지 B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양쪽이 뭐가 될진 몰라도 만약에 이쪽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을 때 나는 여기서도 이걸 감당해보고 한번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볼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자신의 소신껏 대응을 좀 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약간 그래도 중요한 건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